박정훈 대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맞습니다. 어제 이제 그 국방부에서 재조사를 해서 네. 재조사한 내용을 경찰에 이첩을 했죠. 근데 1사단장은 혐의 내용이 빠졌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입니다. 네. 당초 국방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차 수사를 해서 수사 결과서를 만들었을 때는 사단장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을 비롯해서 8명에 대해서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사한 결과는 당연히 경찰이 이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의 서명까지 받아가지고 이첩을 준비하고 있었죠. 국방부 장관의 결재까지 받았는데 일단 이첩을 했었어요. 네. 다시 돌려받은 바로 거지. 그러니까 네. 결재를 받고 바로 그 다음 날 브레이크를 걸었는데 네. 그걸 따르지 않고 네. 경찰에 이틀 뒤에 했죠. 결재 받고 이틀 뒤에 이첩을 하게 됐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방부도 그렇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책임 소재가 너무 커져버리는 것에 당황한 거죠. 그렇게 해서 계속 위로 올라가다 보면 사실 이게 이제 해병대 최수근 상병의 사망뿐만 아니라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그다음에 오송 지하차도 참사도 그렇고 결국에는 윗선까지의 책임을 묻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당황해서 그랬는지. 이 수사를 중단시키고 그다음에 경찰에 넘어간 이첩 수사 자료를 다시 돌려받아가지고 대폭 책임 소재를 줄이는 상황을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임성근 사단장 등 4명에 대해서는 아예 사실관계만 적어서 과실치사 이 혐의는 빼버리고 그냥 넘겼고요. 대대장 2명에 대해서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급 간부 2명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제외하기로 결정을 했군요. 그러니까 8명의 과실치사 혐의자가 2명으로 줄어들어 버린 겁니다.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은 아예 빼버리고요. 그동안에 제기됐던 것이 결국에는 책임 소재를 줄이고 은폐하려고 하고 외압을 행사하는 의혹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우리의 그 우려와 그 지적했던 내용들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어제 발표를 보면 결국에는 임성근 사단장 구하기를 위한 그런 작업들이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단순히 국방부 차원이 아니라 대통령실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거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실에서 지시를 내렸고 그걸 유재현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받아서 압력을 행사했던 것이죠. 직접 과실 있는 사람으로 한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혐의 내용을 삭제하라라고 하는 지시를 구체적으로 내리게 된 겁니다. 이 혐의 내용을 삭제하라고 했을 때 명분은 뭐였느냐면 경찰이 다시 이제 조사를 하게 될 텐데 이 수사 과정에 선입견을 주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건데 말도 안 되는 것이죠. 혐의 내용을 당연히 넣어서 보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고 결국에는 외압과 그리고 은폐 시도가 결국에는 사실이었구나. 사단장 구하기 그리고 꼬리 자르기 윗선 또 구하기 이런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명확하게 보여주는 어제 결과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단장을 왜 빼라고 했을까요? 뭐 친한 사람이었나 보죠. 누구랑요? 그 2차장 쪽이랑 친하다. 이차장? 2차장 쪽. 이차장인가? 그 안보실 네, 2차장 안보실 쪽이랑 좀 옛날에 네, 예전에 네. MB 시절에 같이 근무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네. 그게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일단은요. 저는 이건 심각한 범죄 행위인 게 군경찰 그러니까 이른바 수사단만이 이걸 수사하고 이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용산을 지시받아 국방부 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법도 개정한 거였고요. 그럼 이러면 예전에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때도 권한 없는 짓이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5년, 10년 누가 때렸죠? 윤석열 그 당시 검찰이 때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안도 심각한 직권 남용죄고 또 다시 탄핵 사유를 정립하고 있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뭐 1사단장 뭐 누구 빼고 과실치사 빼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용산이나 국방부에서 이거는 권한 없는 자가 권한 행사한 거니까 이거를 그리고 경찰청에 다시 보낸 거 아니에요? 빼가지고 그럼 이거 공문서 위조 공문서 뭐 행사죄 뭐 이런 걸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일단 지켜봐야겠죠. 그러니까 매우 심각해서 이것도 민주당에서 아마 특검을 통해서 뭐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건도 저는 심각한 직권남용죄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법과 원칙 마구 어기고 본인이 왕처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얼마나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되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그러니까 지금 현재 1사단장이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이 1차장뿐만 아니라 2차장도 네. 같이 근무를 했다고 그래요. MB 정부 때 행정관으로. 그러니까 군에서 파견 나가서 근무를 네. 할 당시에 김태효 1차장 그리고 이종석 국방부 장관도 함께 근무한 걸로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그랬다는 거고. 그다음에 2차장은 지금 현재 용산의 2차장도 네. 군에서 파견 나온 맞아.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같이 근무를 했대요, 예전에. 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에 의혹을 제기하는 거죠. 안 네.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임성근 지금 일사단장을 빼려고 하는 의도가 뭔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 네. 그리고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건 군에 이정원 앵커도 군대 갔다 왔을 거 아니에요. 네. 군에서 대대장이 위에 지시도 안 받고 원래 할 계획이 없었던 걸 할 수는 없어요. 네. 지금 사단장은 지시를 안 내렸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대대장이 독단적으로 판단해서 들어가게 지시를 내렸으니 이 사람이 문제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지금 충돌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현장에 있는 대대장이 사단장의 명령도 안 받고 연대장이나 여단장의 명령을 안 받고 한다? 그건 상상이 어려워요. 맞습니다. 그리고 어제 MBC 뉴스를 보니까 실제적으로 대대장이 지시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요. 카톡 기록이 있습니다. 네. 카톡 기록으로 증거가 다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증거를 다 포함해서 아마 그 수사 단장이 이건 도저히 이 사람을 뺄 수가 없고 실제로 그 뭐 허리 밑까지 들어가라 옷 뭐 네, 입어라라고 자세하게 지시한 그 카톡 정황들이기 때문에 그게 다 증거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거 지금 이거 가져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 얼마나 나중에 죄를 지려고 그러죠? 맞아요. 최수근 상병이 그렇게 위험한 곳에 투입되기 전날 네. 현장 보고가 이미 올라갔다라고 하는 보도도 나오지 않습니까? 목까지 차는 그 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보고가 올라갔는데 그걸 무시했다라고 하는 상황이고요. 아주 구체적인 그 지시들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복장 통일, 철저, 그리고 얼룩무늬 스카프, 총원 착용, 그리고 해병대라고 하는 글자가 눈에 확 띌 수 있을 정도로 적색 티를 입고 작업해라 라고 하는 지시들도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지시에 의해서 현장에서는 움직인 거잖아요. 그렇지. 그 지시를 내리는 사람이 총 책임을 져야 되는 당연하지. 거고요. 설령 100번 1000번 양보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위험한 현장에 투입돼서 자기의 부하가 죽었다고 한다면 사단장이 책임을 지는 게 맞지 당연하지. 않습니까? 맞아. 네. 지휘 책임을 지는 거예요. 당연하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밑에 최소 한 명이 사망하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도의적으로라도 네.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당연하죠. 보통은 다 사단장이 책임을 져요. 근데 이렇게까지 본인은 빠져나가고 그리고 더 웃기는 건 이게 결재가 다 끝난 거였잖아요. 네. 끝난 내용을 뒤집으려고 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만약에 진짜 100번 양보해서 그들의 주장이 맞다면 결재를 하지 말았어야지 국방부 당연하죠. 장관이. 국방부 장관이 왜 거기다 사인을 하냐고. 네. 그러면 자기가 보고 문제가 없으니까 사인한 거잖아. 그럼요. 근데 중간에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전화를 국방부 차관, 네. 그다음에 법무관리관 다 국방부 장관 밑에서 참모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전화해서 내용을 받고 네. 이게 말이 되냐고. 말이 안 장관이 되는 거죠. 사인한 내용을 그러니까 장관 결재 이후에 분명한 외압이 있었다라고 있었다고 하는 막 거죠. 볼 수 없어요. 네, 이거는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설명이 안 돼. 맞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사건과 관련해서 분노해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박정훈 대령이 네, KBS 인터뷰에 출연을 맞아요. 해서 나왔죠. 견책 처분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랬죠. 이 인터뷰하고 네, 적극적으로 본인의 뜻을 밝히면서 국민의힘하고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서는 정치 군인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항명 사건으로 둔갑시켜 버리는 것이죠. 근데 그 위험한 곳에 투입을 시켜서 사망케 한 군의 책임을 다 깡그리 무시하고 그 사망 사건을 항명 사건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런 거지. 네, 그러면서 물타기 하고 있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게 웃기는 거지.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이 국민의힘에서는 박정훈 대령을 자꾸 정치적으로 자기가 뭔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상황으로서 박정훈 대령 입장이 돼 보면 우리가 네. 이렇게 황당하잖아. 그럼요. 결제까지 다 받았는데 밑에 있는 사람이 치고 들어와 가지고 이걸 바꾸라고 네. 얘기하고 자기가 볼 때는 정의롭지 않아. 그러면 자기가 그거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방송 말고 뭐가 있는데 대체? 그러면 맞아요. 정상적 개통을 통해서 보고하면 받아들이겠어요? 군에서 이걸 받아들이겠냐고. 네.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 그게 막 이런 걸 공익제보라 그러는 거야. 이런 그렇죠. 거를 이런 걸 네. 공익제보라 그러는데 말도 안 되게 김태우라는 사람을 공익제보자라고 둔갑을 시켜가지고 맞습니다. 사면을 해주고 그러니까요. 출마를 시키고 출마를 시키는 건 모르지 네. 뭐 본인이 출마한다고 그랬어요. 예비후보로 등록을 하고 예비후보 대통령의 등록했죠. 사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정은? 와 이건 정말 삼권 분립하고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배신하는 거고 무시하는 거라고 봅니다. 물론 헌법상 사면권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런데 삼권 분립을 명확하게 해치는 것이죠.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난 지 석 달 만에 사면을 했습니다. 네,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10월에 있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나가라. 라고 대통령이 묵시적으로 그렇게 표시를 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어떠한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겁니다. 내심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게 잘못하면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라고 우려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불출마를 종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을 통해서 보여준 사인은 나가라 라고 하는 사인이었다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부담을 갖고 있는 겁니다. 석 달 만에 대법원 판결이 난 지 석 달 만에 사면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2달 만에 10월 보궐선거에 출마한다는 것이죠.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본인의 책임에 의해서 보궐선거가 치러지고 이로 인해서 보궐선거를 치르는데 혈세 40억 원이 투입됩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혈세가 투입되고 40억 원이 쓰여지는데 책임을 지지 않고 지금 뻔뻔하게 출마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국민의힘에 무공천 당원 당규가 있습니다. 예. 자당 인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재보궐선거가 있을 때에는 국민의힘도 무공천한다라고 하는 당원 당규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무공천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공익 제보를 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죠. 문재인 정부 시절에 네.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감찰을 무마했다라고 하는 의혹을 폭로한 공익 제보자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 공익 제보라고 주장하는 그 시점을 봐야 되는데 이 김태우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검찰 수사관 출신이잖아요. 이 사람이 여러 가지 비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무마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공익 제보의 형태를 치고 그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정말 공익 제보라고 한다면 1심, 2심, 3심에서 공익 제보에 대한 의견이라든지 법원에 판시가 있었을 텐데 법원은 없어. 일관되게 이건 공익 제보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했어요. 사안이 중대하고 범행 동기가 불순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공익 제보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대법원에 확정 판결이 나서 구청장직을 잃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 어떻게 그렇죠. 뻔뻔하게 자, 시간이 다 돼서 네.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출마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네. 자, 마지막으로 임세훈 장 짧게 30초 안에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뭐 저는 뭐 여기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이게 윤석열 정부의 이제 양심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내 마음에 들면 사면해주고 이제 곧 머지않아서요. 최은순 씨, 장모 최은순 씨도 사면해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이 자당의 자책, 그 귀책이 사유가 예. 발생하면은 후보 안 낸다 그랬죠. 예.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되면 어디 대선 후보 안 내시려나? 그건 모르겠네. 자, 어쨌든 이렇게 막 진짜 가열차게 네. 얘기를 양쪽에서 막 하니까 귀가 따가울 정도로 얘기를 하셔서 1시간이 지났어요 벌써. 아유, 몰랐죠 1시간 지난지. 시간 봐봐. 네, 12시 1시간이 50분이네요. 지났어요. 네. 조금 늦게 시작했으니까 아, 3, 그래요? 4분. 뭔 소리예요? 끝내야 돼. 배가 고파요. 완전 칼처럼 끝냅니다. 예, 네. 끝나는 시간은 정확합니다. 네. 시작하는 시간은 약간의 변동이 있더라도 끝나는 시간은 정확하게 끝내야 됩니다. 끝날 시간 정확하게. 오늘 좀 길게 얘기하지 말고 네. 오늘 참여해 보셨으니까 어떠셨어요 방송에? 아, 좋습니다. 저는 네. 이제 주로 앵커를 해서 진행을 맞아요. 많이 하고 질문을 네, 많이 네, 던지는데 제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 자주 괜찮았습니까? 불러주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임세훈 소장은 아, 네, 뭐 좀 또 다른 분위기네요. 네. 네. 원래 그 전에 누가 있었냐면 김현성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아우 김현성, 현성이도 많이 시끄럽죠. 네, 시끄럽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네. 두 분과 처음으로 호흡을 맞춰봤는데 평가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네. 영호 제작진이 합니다. 아, 제가 아무런 권한이 알겠습니다. 없어요. 겸허한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팀장과 심지어 사장님도 보십니다. 네, 사장님도 늘 이거 네, 오 오마이 대표님. TV 보고 오 네. 대표님 보시고 네. 이제 거기서 오더가 떨어지면 저는 그에 네. 따를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방 기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는 힘이 1도 느낌이 안 없습니다. 좋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느낌이 안 좋다. 네. 어쨌든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어쨌든 자주 뵙기를 바라고 네. 예, 두 분 앞으로 어쨌든 총선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또 바랍니다. 어쨌든 저는 두 분 응원합니다. 네. 두 분 다 어디 가든
네. 제가 열심히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네. 뭐 필요하시면 불러주시고 네. 제가 또 응원 메시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화요일 날 11시 5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채보라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